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레이입니다. 오늘은 클로드 데스크톱 앱에 PPT 생성 MCP를 설치를 해서 클로드에서 PPT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두 가지를 배우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MCP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있는 MCP를 내 클로드 데스크톱 앱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클로드의 글쓰기 능력이랑 PPT 생성 MCP를 활용해서 이제 클로드에서도 PPT를 바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아시는 대로 클로드는 챗GPT와는 달리 클로드가 작성한 내용을 바로 PPT를 만들지는 못하는데요. 챗GPT에는 파이썬 실행 환경인 코드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거기에 PPTX라는 PPT를 생성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챗GPT가 작성한 내용을 요 라이브러리가 작동을 하면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반면에 클로드는 HTML, CSS 등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그 브라우저 기반의 샌드박스 환경인 아티팩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HTML 기반의 파일로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1차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걸 2차적으로 다시 PPT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그 PPT를 기획하거나 내용을 작성할 때 클로드를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클로드가 챗GPT보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목적에 맞는 글쓰기도 자연스럽게 잘해서 주로 클로드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클로드에서 바로 이제 작성한 내용을 PPT로도 만들어주는 MCP가 있다고 해서 이걸 설치를 해서 클로드에서도 PPT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PPT 생성 MCP부터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P들을 공유하는 그 커뮤니티죠. 스미서리에 왔고요.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몇 가지 MCP들이 뜨는데 요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요게 지난달에 사용량이 가장 많은 MCP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량인데 요거를 그러면 로컬에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토하고 제이슨 파일로 하는 제이슨 타입으로 뭐 설치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저희는 클라이언트로 여기 클로드 데스크톱 앱에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볼 거니까 요 클라이언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랬더니 터미널에서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 제이슨 파일 클로드 데스크톱 앱을 PC에 설치를 하면 제이슨 파일이 설정 제이슨 파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가서 요거를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MCP 서버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 클로드 데스크톱 앱을 PC에 미리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MCP 서버들이 주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Node.js라는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의 터미널에서 직접 요거를 실행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둘 다 해봤더니 둘 다 되기는 되는데 얘가 어떤 오류가 났을 때 터미널에 오류 메시지들이 떠가지고 조금 더 오류를 하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터미널에서 직접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카피를 하시고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cmd라고 치시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 같은 경우에는 뭐 터미널 환경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설치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successfully 이제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오피스 파워포인트 MCP 서버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죠. 요게 그럼 잘 설치가 됐는지 아까 직접 제이슨 파일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거 명령어를 터미널에 실행을 하면 그 데스크톱 앱에 제이슨 파일에 자동으로 이제 요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설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네, 마지막에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하나, 두 개가 있었는데 요 세 번째 거를 추가를 한 거고요. 요거는 파일 시스템이고 요건 제가 파워포인트 파이썬으로 만들어 본 실험해 보고 있는 그 MCP 서버 있고요. 요게 바로 그 스미서리에서 이번에 설치한 MCP 서버죠, 파워포인트. 그래서 요 설정이 잘 되어 있고 요거를 끄고 그러면 데스크톱 앱에 저게 등록됐는지 보려면 다시 이거 재부팅을 해야 되거든요. PC를 재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C 컴퓨터를 재부팅했고요. 그러면 클로드 데스크톱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아까 설치한 그 오피스 파워포인트 MCP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30개의 함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함수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기존의 파워포인트를 연다던가 세이브한다던가 프레젠테이션 리스트를 조회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직접적으로 만들 때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고, 아니면 슬라이드에서 정보를 얻는다던가, 그 다음에 이 템플릿으로 가면은 목록을, 사용 가능한 레이아웃 템플릿 목록을 조회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요건 또 뭐, 템플릿으로부터 슬라이드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를 파퓰레이트 한다고 하는데,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그 PPT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박스나 이미지 박스처럼 그 컨텐츠 상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클로드가 작성을 하더라도 그 PPT를 만들고 PPT 안에 그 컨텐츠 박스나 이미지 박스를 업데이트하는 건 바로 이 MCP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래시홀더들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분리 포인트를 추가를 한다. 텍스트를 매니지한다.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차트도 도형도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클로드가 얘기를 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하는 거는 슬라이드를 만들고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하고 도형을 추가하고 이런 건 다 이제 MCP의 역할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바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직전의 영상에서 새로 나온 그 챗GPT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해서 그 MCP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동일한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0장 정도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다고 하죠. 템플릿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어떤 템플릿을 준 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내장된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소개, 타이틀, 베이스 슬라이드에 소개 내용 넣고, 그다음 섹션 헤더에 MCP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 넣고 이제 내용을 쭉 작성을 하면서 디자인을 할 것 같죠. 네. 자기가 알아서 추가를 해서 한다고 하네요. 내용은 일단 이렇게 다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장씩 지금 그 장표를 슬라이드를 템플릿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목은 뭐고 서브 타이틀은 뭐야? 요거를 이제 클로드가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응답이 왔다는 거고, MCP로부터. 지금 제대로 생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요청을 이렇게 보냈더니 이렇게 슬라이드 10번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방금방 만들었는데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1분도 안 돼서 PPT 내용을 생성하고 디자인까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저장이 되었는지, 아까 설치는 그냥 저 C 드라이브에 제 사용자명에다가 그 MCP를 설치를 했는데 따로 뭐 폴더를 지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요걸로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위치를 주고 저장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제가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한번 얘기를 하고 거기 저장을 해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템플릿을 나중에 쓰려고 업로드한 요 위치가 있는데 요 위치에 그대로 다시 저장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첫 질문이 그 기능에 대해서 30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요 제목이 이렇게 설정돼 있네요. 네, 여기 이제 저장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새로 고침을 안 해도 여기 떴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제목 장표가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빈 것도 보이네요. 제목 핵심 개념,
핵심 개념인 것 같긴 한데 글자도 되게 작고 지금 이미지도 전혀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죠. 구성 요소, 제목은 들어갔지만 역시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만 살짝 들어갔네요. 그리고 요것도 작동 원리인데 안에 내용을 보면 데이터 컬렉션 해가지고 내용이 이 MCP가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 원래 요 레이아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지금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역시 뭐 활용 사례라던가 구현 예시 요렇게 마무리를 해서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이 MCP가 되게 실망스러웠고 아 이거 어떻게 써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개발자분이 사용해낸 한 예시를 보니까 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만들지? 하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이썬으로 직접 라이브러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제가 알아낸 게 이게 플레이스홀더, PPT에 있는 장표에 있는 플레이스홀더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얘가 그거를 업데이트를 잘 하더라고요. 그걸 인식을 못하면 그 MCP가 클로드가 작성해준 내용을 잘 업데이트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그러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 템플릿을 정의를 해서 템플릿을 정의를 하면 거기에 박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여기 슬라이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 이제 마스터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떤 폰트를 사용하고 어떤 크기를 사용하고 요런 장표 레이아웃들, 뭐 본문, 그림, 그 다음에 그냥 블랭크, 그 다음에 바디, 원바디, 그 다음 투바디, 3 columns, 그 다음 2 column, 요렇게 형식을 줬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 플레이스 홀더, 요게 정의가, 마스터 보기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파워포인트만 있으면 얘가 역시나 아무리 좋은 템플릿이어도 그 플레이스 홀더 정보를 인식을 못 하는데 요렇게 마스터 페이지에서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들을 직접 정의를 해 놓으면 이거를 인식을 어느 정도 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요 직접 사용자 템플릿에서 요 템플릿을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업데이트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는 전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랑 두 번째는 그 한 번에 지금 컨텐츠 생성이랑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랑 했더니 역시 퀄리티하고 디자인하고 둘 다 복잡하다 보니까 역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좀 두 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컨텐츠를 생성하고 두 번째 여기에 맞는 레이아웃을 제한하게 한 다음에 디자인 그 제가 제공한 템플릿으로 생성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좀 찾아서 해결해 봤고요. 근데 나름 저는 이제 몇 번 해봤는데 퀄리티가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네, 만들어 달라고 하고 저번에 뭐가 들어갔었죠? 오픈 AI 그런 거 있죠. 궁금한 거. K에서 질문을 포함해서 우선 내용부터 작성해 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까는 한 번에 그 컨텐츠 작성하면서 디자인 슬라이드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용부터 작성해 달라고 하니까 아티픽스가 작동을 하면서 일단 제목은 어떻고요 슬라이드에 두 번째 목차 아젠다에는 좋은 것들을 담으면 좋을 것 같고 3번 슬라이드는 핵심 정의, 특징, 필요성 이렇게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죠. 구성 요소는 클라이언트, 서버, 그 다음 전송 계층, 그 다음에 툴 연결할 수 있는 툴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을 해줬네요. 그리고 기존과 비교 방식, 기존 방식과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잘 비교를 해줬는데 이거를 또 PPT로 실제로 만들 때는 MCP가 내용은 클로드가 작성해줬지만 MCP가 이 표를 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클로드가 작성을 해줬으니까 제가 이걸 수동으로라도 붙일 수는 있겠죠. 필요하다면. 그다음 작동 원리라던가 그다음 활용 사례 그다음 예시 아까 API, 아까 SDK에서 활용 방법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설정하는 방법,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 이렇게 발표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줬는데 이제 요걸 바탕으로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까요? 하길래
제가 사용한 제가 만든 그 템플릿을 사용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로도 함께 알려주면서 그 아까 템플릿을 올려놓은 요 경로도 알려주면서 프레젠테이션 이름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아이보리 앤 블루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보리 앤 블루 각 슬라이드에 레이아웃을 일단 얘보고 클로드 보고 제안해달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작성하고 레이아웃을 클로드한테 제안을 해달라고 하고 세 번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비즈니스 템플릿을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슬라이드 내용에 맞는 레이아웃을 제안해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름을 복사를 안 했더니 좀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줄 걸 그랬나 봐요. 안 돼. 네. 요거를 다시 지금 그러면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템플릿 그 아웃 레이아웃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요거를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템플릿 이름을 정확하게 줄게요. 네, 다시 이제 제안을 해달라고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찾았나 봐요. 그 경로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줬더니 그랬더니 11개 네가 준 그 템플릿에는 11개의 레이아웃이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11개. 그래가지고 타이틀 앤 바디, 컴패리즌, 컬럼 투로 뭐 이런 거 있다.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는 당연히 타이틀 슬라이드를 쓰고 목차는 요거 쓰는 게 좋겠고 MCP란 무엇인가는 바디 투 컬럼 중에서도 바디 앤 이미지를 쓰는 게 좋겠다. 네가 준 거 중에. 구성 요소는 4가지였으니까 요거 쓰는 게 좋겠다. 기존 방식과 비교하는 거 컴패리전 장표를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준 템플릿에서 적당한 레이아웃을 찾아가지고 각 슬라이드 내용에 맞게 제안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클로드가 내용하고 이제 레이아웃 기획까지 다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클로드가 전달을 하면 MCP에서 각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겠죠. 그럼 최대한 MCP가 가장 잘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든 건데요. 네, 그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템플릿으로부터 이제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이제 템플릿으로부터 생성한다고 하고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준 그 템플릿에서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서 그럼 레이아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레이아웃에 있는 자기가 선택한 레이아웃에 있는 플레이스홀더 정보들을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아까는 그냥 한 번에 한 장표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장표를 만드는데도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고 요 6번 슬라이드를 레이아웃은 0번인가 봐. 요걸 추가를 하고 거기 텍스트를 지금 요 타이틀 텍스트를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보낸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요청을 보냈냐면 여기 텍스트는 요걸 업데이트 해달라고 지금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한 개 명령어에 한 개 슬라이드를 작성을 했다면 지금은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고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고 인포를 가져오고 그 슬라이드 인포를 가져오고 해당하는 그 플레이스 홀더 정보들을 막 업데이트하고 있죠. 그리고 분리 포인트도 추가를 하고 있고요. 시간은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걸리겠지만 또 퀄리티는 업데이트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다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저장 위치는 아까랑 똑같이 그 다큐멘트에 있고 MCP 속에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라고 저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가 봐요, 지금. 비즈니스라고 뒤에 끝에 붙은 요건데요. 네, 그랬더니 제가 준 템플릿을 활용해서 요 타이틀 장표를 일단 요렇게 만들었고 서브 제목을 여기에 넣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발표할 내용, 개념 요런 건데 요 그림 삽입, 요 그림 삽입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요렇게 슬라이드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4가지여서 요 레이아웃을 사용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요렇게 리소스 툴, 그 다음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컴패리전 장표인데 요렇게 일단 업데이트를 했네요. 플로우는 요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PPT를 만들다 보면 어떤 레이아웃을 쓰면 좋은지,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레이아웃을 쓰면 좋을지 그것도 고민인데 일단은 이 템플릿을 만들었고 얘가 업데이트를 해줬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에서나 그리고 내용 측면, 레이아웃 측면에서 거의 해결이 돼서 원하시는 폰트라던가 이미지를 넣는다던가 내용을 뭐 클로드랑 다시 작성해서 수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PPT 안이 잘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용사를 이렇게 3컬럼으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통합하는 방법 저렇게 만들어줬고 구현 사례 요건 좀 이렇게 구현 사례는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코드니까. 그 다음에 향후 미래 방향도 역시 요 to row to column을 썼네요. 저렇게 해서 만들어줬는데 앞에서 그 내용 부분을 바로 생성하지 않고 내용을 좀 더 많이 디벨롭을 했다면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좋아질 거고 디자인이 일단 템플릿을 사용해서 얘가 레이아웃을 알아서 선택해서 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은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 내용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은 또 클로드랑 더 디벨롭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10분 만에 이렇게 1차적인 PPT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요거를 활용해서 수정을 하면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PT 생성 MCP를 설치를 해서 PPT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클로드를 활용해서 PPT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PPT 템플릿을 잘 만들어 놓은 경우 혹은 회사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MCP를 사용하면 PPT 생성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서치가 필요하다. 웹서치 이후에 PPT를 만든다라고 하면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챗GPT 에이전트한테 1차 PPT를 만드는 걸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챗GPT를 활용하시든 감마든 여러 가지 AI 툴을 활용해서 PPT를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을 활용하시는지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내용과 비교도 해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